네, 먼저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같이 카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카카오는 그 카카오뱅크 모멘텀을 좀 타고 있을 겁니다. 태국 가상은행 인가를 받으면서 한국계 은행 최초로 25년 만에 다시 한번 재진출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룹주에도 좀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현대 로템도 자리하고 있고 4위에는 펩트론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미국에서 이제 당뇨 비만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여기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당뇨병 학회는 20일에서 2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열릴 예정이니까 주말 사이에도 뉴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위 종목 네이버, 현대 로템 동시에 같이 확인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여기서는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분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어제도 있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를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1위 종목으로 있고요. 기관 쪽으로 순매수를 열어보면 1위 종목으로 지금 네이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 JP모건 발로 상승을 했고 어제는 시티 쪽까지도 긍정적인 의견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계에서 같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투자자들도 들어가도 된다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 고가 부근 한 18%대까지 장중에는 한 22%대까지 상승했잖아요. 이 부분을 일단 대형주가 단기간에 이런 수급을 거대하게 좀 빨아들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봐야 일단 이거래일간의 어떤 하락은 크게 좀 우려할 수는 뭐 솔직히 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외인의 수급 연속성들, 특히나 뭐 기관 중심에서 수급은 재차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 관점에서 뭐 단기 추세선도 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하정우 센터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당일 당시에는 주가가 좀 크게 좀 반응하지 못했는데 일단 리포트가 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외인의 어떤 수급이 같이 좀 유입되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됐는데 일단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뭐 저평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가장 있죠. 크게 좀 작용했던 리스크가 일본의 뭐 라인야후 사태 이 부분이 해외 성장을 좀 정체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내수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전체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됐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실적 성과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AI 사업의 전환 가속화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도 좀 확인됐었고요. 2분기에 실적의 기대 요인, 특히나 뭐 서치 플랫폼이라든가 이커머스 부분의 AI 전환 효과들은 이번에 좀 극명하게 실적의 기여 효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도 재차 좀 남아있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네이버의 오늘 뭐 조정 정도는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확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관점들은 오히려 정책의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 특히나 국가주도 소버린 AI 정책들이 현실화가 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사실상 네이버의 어떤 주도 안에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는 네이버의 상승과 좀 맞물린 카카오의 동반 수급도 재차 좀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한테 좀 자금이 주어진다면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선택을 좀 내리실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정책 기대감이 같이 반영된 것은 좀 맞는데 다만 네이버의 경우에는 작년 출시됐던 AI 전략들, 뭐 하이퍼 클로버 X의 출시 이후에 이 부분을 단순한 출시로만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좀 연계해서 이 부분이 성과로 좀 입증됐던 부분들이 1분기에 확인이 좀 되고 있다는 점. AI의 어떤 이 전환 가속화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들은 추가적인 어떤 이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카나나가 뭐 베타 모델로 좀 출시가 되면 됐지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AI 전환들이 좀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적이 양극화에서도 확인이 좀 되고 있죠. 더구나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정책 기대감들이나 일단 실질적인 어떤 수혜는 네이버가 먼저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전 고가가 2021년도 7월 당시 주가가 46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최근에 25만 3천 원대까지 상승했던 이 갭이 과연 많이 오른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보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부담 없이 좀 진입할 수 있는 여력들은 매력도 관점에서 좀 충분하겠지만, 다만 모멘텀이 좀 부재할 수 있는 점, 특히나 2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네이버의 호실적 배경과 좀 다르게 카카오가 약간의 어닝 미스가 있다면 역시나 조정이 좀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재차 좀 이 조정을 좀 주는 구간, 단순하게 뭐 2, 3% 빠지는 구간 말고 한 5% 이상 조정을 주는 그런 구간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뭐 소폭의 어떤 단기 상승 부분에 대한 부담들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뭐 25만 원 미만에서는 재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다 상승한다 하더라도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는 AI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고, 카카오 쪽에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둘 다 정책 모멘텀을 받지만 약간의 성격은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참 네이버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평가가 박했었죠. 그리고 정고 대비해서는 아직 룸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있어서는 살짝 미스가 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 정도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담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